요즘은 흔히 100세 시대라고 하죠. 별 사고가 없다면 다들 80세 이상은 그냥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더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누운 채로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가고 약국에서 산 약을 잔뜩 먹습니다. 사실 저도 이 책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조금만 열나도 해열제를 먹었고, 머리가 조금만 아파도 두통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난 뒤,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건강 상식들이 다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으로 약을 먹고 병원을 간 행동들이 오히려 제 몸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조금만 아파도 약을 찾는 분들이나 병원에 가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여러 번 집중해서 보셔서 저처럼 건강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직 전문의로서 40년간 진료를 본 의사 곤도 마코토가 쓰고 일본 아마존 베스트셀러로 100만 권 이상 팔린 약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을 읽고 저의 생각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약을 10종류 이상이나 복용하는 70대 환자가 왔다. 고혈압 약이 3종류인데 너무 많나요? 전부 끊으세요. 70대는 최고 혈압 180 정도면 치매도 안 걸리고 장수할 수 있어요. 이 밖에도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전부 복용한다거나 예순의 나이에 동창회에 나가보니 약을 매일 먹지 않는 사람은 30명 중 나뿐이었다고 말하는 환자들도 있다. 치매, 우울증으로 병상에 누운 사람이 많은 이유를 나는 약에 의한 피해, 즉 약해라 보고 있다. 가능한 모든 약을 끊어라. 그것이 어렵다면 가능한 많이 줄여라. 끊고 상태가 나빠지는 약은 거의 없다. 이 책은 약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장수하기 위한 방법을 모아둔 책이다. 요즘은 많은 이들이 몸 상태가 조금만 나쁘면 바로 약을 찾고 효과가 빨라서 좋다며 웃는다. 해마다 5천만 명이 무의미한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는다. 고혈압과 과콜레스테롤 혈증이 무서워 벌벌 떨면서 죽을 때까지 약을 복용한다. 우리나라에는 약국만 약 2만 1,000개가 있다. 당신도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 먹듯이 약을 사 먹고 있지는 않은가? 8,000통의 독자 엽서에 넘쳐나는 약에 대한 고민들. 읽어보니 약에 대한 당혹감과 고민이 넘쳐났다. 약이 독이라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8종류나 복용하고 있던 약을 일주일 만에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웠던 것은 항암제 탓이었군요. 고혈압 기준치를 조정하자 제약사 매출이 6배나 올랐다니. 비명 같은 호소도 눈에 띈다. 자주 휘청거려 넘어진 게 약 때문이라고요. 약을 줄이고 싶다고 하면 의사는 어떻게 되어도 나는 모른다며 협박하듯 말합니다. 항암제를 끊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고민에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어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나는 40년 동안 진통제 3알밖에 먹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유기농 채소를 고집하면서 정작 몸은 약에 절어있고 식음료에 들어가는 첨가물에는 몸서리치면서 약이 첨가물 그 자체임은 모른다. 약은 몸에 좋다거나 병을 치료해 준다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나 약의 90%는 병을 치유하지 못한다.
단지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할 뿐이다. 조금이라도 몸이 편안해진다면 그걸로 괜찮은가? 하지만 약에는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독이 몸에 쌓이기 쉬워진다. 주변에서 여기가 아파, 이쪽도 괴로워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틀림없이 약을 엄청나게 먹고 있을 것이다.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아픔도 괴로움도 심해진다. 내가 지난 40년간 먹은 약은 치통, 진통제, 새알뿐이다. 불면증이 20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사람은 잠을 자지 못해 죽지는 않기 때문에 약은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꽃가루 알레르기, 잦은 배탈, 무릎 통증 등 나도 남들만큼 다양한 증상을 갖고 있지만 누구에게나 다 있는 때 되면 낫는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 하지만 40년이 넘도록 아파서 이를 쉰 적은 한 번도 없다. 감기에 걸려도 몸져 놓을 만큼 심하지 않고 대개 이틀이나 사흘이면 낫는다. 집에서는 쭉 개를 키웠지만 의사에게 데려가거나 약을 먹이지 않았다. 암도 그냥 방치해 두었지만 녀석은 17세 사람으로 치면 80대까지 장수를 누렸다. 약이 필요한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 심근경색 등 목숨이 위험한 증상이 나타난 경우. 두 번째, 먹었을 때 이전보다 건강이 확연히 좋아진 경우. 그 밖에 감기나 일상적인 몸의 이상을 달래는 약, 자각 증상도 없는데 검사에서 이상 진단으로 처방받은 약이나 덩어리를 만드는 고형암에 사용되는 항암제는 몸에 유해하다. 끊어도 당분간 약효는 지속되어 급격한 이상 증상은 생기지 않는다. 아무 생각 없이 복용하던 약을 단호하게 끊은 환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멍했던 머리가 상쾌해졌다. 다리가 휘청거리지 않는다. 음식이 맛있어졌다. 위장 상태가 좋아졌다. 의욕이 생겼다 등 기쁨으로 가득 찬 이야기 일색이다. 80세 노모가 먹고 있던 혈압약, 혈전용해제, 당뇨병 치료제, 콜레스테롤 약, 골다공증 약, 위장약 같은 것들을 전부 끊게 했습니다. 어떤 이상도 없고 정말 건강합니다. 환자의 가족이 전하는 이런 소식도 자주 듣는다. 약은 독이다. 약을 먹어서는 안 된다. 약학부 신입생이 첫 강의 때 배우는 말이다. 그러나 의사나 약사는 약의 독성을 환자에게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몸을 믿고 몸의 소리를 잘 들어보자. 약으로부터 자유롭게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방법을 이 책으로 전한다. 약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3가지 마음가짐.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외래 환자들이 항상 내게 하는 질문이다. 그들은 자각 증상도 없는데 치료를 권유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나는 다음 3가지를 소리내어 읽으면서 종이에 써서 직접 건네준다. 첫 번째, 진단을 잊는다. 두 번째, 검사를 받지 않는다. 세 번째, 의사를 멀리한다. 그러면 대개는 멍해지거나 한바탕 웃는다. 이것은 결코 농담도 과장도 아닌 40년 이상의 의사 경력과 10만 시간의 공부를 통해 얻은 3가지 진실이다. 의사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검사를 받을 일도 없고 약에게 살해당하는 일도 없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비싼 돈을 들여 쓸모없는 검사를 하고 무의미한 수술이나 약으로 괴로워하며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수명을 줄이고 있다. 약을 먹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끊을 용기가 생기는가 같은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용기가 아니라 지성과 이성이 중요하다고 답한다. 눈을 질끈 감고 모든 약을 끊는다고 해도 남들의 말을 듣거나 광고나 건강 프로그램을 보면 바로 불안해져 결국 다시 약에 손을 대게 된다. 평생 약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스스로 지식을 쌓고 자신의 머리로 생각해야 한다. 고혈압을 예로 들어보자. 기준치보다 혈압이 높은 사람이 약으로 수치를 낮추면 수명이 늘어난다는 증거도 없거니와 혈압을 약으로 낮출수록 뇌졸중 등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거듭해서 나오고 있다. 혈압을 불필요하게 낮추면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고 혈액이 응고되어 혈관에 쉽게 쌓이기 때문이다. 나이를 먹으면 혈관이 굳고 좁아지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야 몸에 혈액이 잘 돌게 된다. 게다가 어떤 종류의 혈압약은 이전부터 발암 위험이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나는 혈압이 연령에 110을 더한 수치, 다시 말해 60세의 경우 혈압이 170 이상이어도 혈압약을 쓸 필요는 없다고 본다. 두통이나 현기증, 의식장애 등의 자각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쓰는 혈압약은 생명을 단축시킬 뿐이다. 또한 나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치료란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한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며 호르몬도 만든다. 또 온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약 4분의 1은 뇌신경에 있을 만큼 뇌에도 필수적인 요소다.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면 내가 근육에게 내리는 명령도 막힌다. 머리 회전이 빠르고 건강하며 활동적인 사람에게 물어보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분명 높을 것이다. 꼭 필요한 물질을 일부러 줄이는 것은 돈만 낭비되는 셈이다. 게다가 부작용도 문제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은 근육을 녹이고 간기능 장애나 말초신경장애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이는 모든 약이 마찬가지지만 신약은 특히 위험하다. 팔기 위해 효과를 강화했기 때문에 부작용 또한 더욱 심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는 부작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이곳저곳에 처방하고 있다. 약에 대해서 의료계나 의사가 일부러 이야기하지 않거나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많고 이는 말한 대로 목숨을 빼앗는 일이다. 따라서 환자로 판정받더라도 의사의 진단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말자. 약을 처방받아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충분히 공부하고 생각하자. 약에게 살해당하지 않도록. 약 전문가는 약을 먹지 않는다. 일찍이 한 일본 제약회사 회장이 퇴임 전에 환자 여러분 약을 버리세요. 약은 독입니다. 복용해도 병은 낫지 않습니다. 병은 약 때문에 생깁니다. 특효약이 개발되고 나서 우울증 환자가 2배나 늘었습니다. 라고 대중매체에 고백한 적이 있다. 물론 재임 중에 이런 말은 이런 방구도 없었다. 약 전문가들은 자신은 먹지 않는 독을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환자에게 먹이고 자신은 그 이익을 챙겨 먹는다. 게다가 약의 독성은 강력하다. 내가 재직한 대학병원에는 독약 또는 극약으로 지정된 약이 4,000종류나 있었다. 독약이란 체중 1kg당 20mg 이하 분량을 포유류에게 주사했을 때 사망률이 50%가 넘는 약이다. 극약은 200mg 이하에서 50% 이상이 죽는 약이다. 항암제 대부분은 독약으로 지정되어 있다. 온몸에 독성이 강한 농약을 휘감는 것과 마찬가지라 건강한 사람이라도 계속 투여하면 정상세포가 사멸의 죽음에 이른다. 나는 건강했던 사람이
항암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급사했다던가 병석에 눕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항암제로 암의 크기를 일시적으로 줄인다 해도 암은 다시 커지고 오히려 항암제가 정상세포도 공격하기 때문에 항암제 치료는 궁극적인 생명 연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암의 90%에 달하는 고형암, 즉 종양 덩어리를 만드는 암에는 아무리 항암제를 투여해도 의미가 없다. 끔찍한 부작용으로 수명을 단축시킬 뿐이다. 또한 약은 자연 치유력을 약화시킨다. 90%의 다른 약도 외관상 드러나는 수치를 잠시 낮추거나 증상을 완화하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부작용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는 몸에 내재된 자연 치유력을 약화시킨다. 예를 들면 열이나 설사를 약으로 잠깐 가라앉히더라도 결국 증상이 다시 악화되어 더 오래 지속된다. 진통제나 찜질이 습관이 되면 통증이 계속 강해지고 집요해진다. 고혈압과 과다 콜레스테롤을 약으로 낮추면 뇌경색이나 우울증, 치매가 온다. 혈당치를 무리하게 낮추면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급사할 위험이 높아진다. 치매를 예방한다. 진행을 늦춘다고 선전하는 약의 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반면 망상, 환각, 창난, 폭력 등의 심부전, 구토, 실신 등 그 부작용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약을 먹지 않는 것이 뇌를 보호하는 길이다. 또 비타민제로는 병을 막을 수 없고 시판하는 감기약이나 비염약을 복용하면 피부가 짓무르는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을 일으키거나 실명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약을 먹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라는 말을 언제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 의사들이 숨기는 참혹한 부작용의 진실, 효과가 있다는 말의 함정. 누구도 이렇게 심한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이 자주 하는 하소연이다. 유방암으로 항암제 치료를 받은 지 3, 4년이 지나 아이를 갖고 싶은데도 생리가 시작되지 않고 머리가 나지 않으며 관절 마디마디가 아프고 신장이 약해져 몸이 붓는 등의 증상을 모두 껴안고 살아가는 환자도 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은 부작용 탓에 여성으로서의 꿈과 희망까지 짓밟힌 것이다. 효과가 있다는 의사의 말은 덩어리가 일시적으로 작아진다는 뜻일 뿐 완치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앞서 말한 대로 위암이나 유방암처럼 덩어리를 만드는 고형암은 항암제로 치료할 수 없다. 생명 연장의 효과도 받지 못한 사람이 더 많고 있다고 해도 수개월에 불과하다. 반면 항암제의 부작용은 평균 100가지 이상에 달한다. 수천 명의 암 환자를 지켜본 어느 호스피스 병원의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비참한 경우는 항암제를 잔뜩 먹고 만신창이가 되어 호스피스에 왔는데 순식간에 사망하는 환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몇 개월씩이나 시달리다가 죽기 직전까지 손발은 저리고 마비되어 맛을 느끼지도 못하고 너무 참혹합니다. 아무리 건강하던 사람도 이 약을 복용하면 이상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방은 몸에 괜찮다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다. 서양 의학에 소용없다면 자연에서 유래한 한의학에 의지할 수 있을까? 아니다. 한의학은 안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한방 위장약 부작용으로 권태감, 손발 저림, 경직 등이 있다. 이는 한약 한 첩에 약 70%를 차지하는 감초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일어나는 증상이다. 감초의 주성분은 염증을 억제하고 설탕보다 10배 이상 단맛이 강해 한약 외에도 다양한 의약품의 약재나
목캔디 껌 등의 감미료로도 사용한다. 따라서 평소에도 이미 많이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한약까지 더하면 과다 복용의 우려가 있다. 한약 중에는 부작용으로 간 장애를 일으키는 것도 있어 간염을 앓았던 사람이 모르고 이를 복용하면 급성 간부전을 일으켜 최악의 경우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 여태껏 아무렇지도 않았다 해도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몸 상태가 나쁘면 신체 면역계가 과민 반응에 강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비타민제, 한약, 항암제를 불문하고 약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부작용을 살펴보자. 약의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라.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으면 먹기 전에 약학정보원 홈페이지나 온라인 의학도서관에서 검색을 해보자. 이것만으로도 약이 무서워져 아예 인연을 끊게 될지도 모른다. 간식 시간이 수명을 늘린다. 집중해서 무언가를 읽거나 머리를 과도하게 사용해 멍한 것 같을 때 먹는 간식은 뇌에 활력을 준다. 단맛은 몸속에서 바로 포도당으로 바뀌어 뇌의 에너지가 되기 때문이다. 내가 만족하면 마음도 누그러진다. 차나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뇌를 깨우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잠 기운이 날아가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과 의욕이 샘솟는다. 원기 회복 효과도 높아 올림픽 등의 스포츠 경기에서는 혈액 1리터당 12mg 이상의 카페인이 검출되면 도핑이라고 간주될 정도다. 물론 이는 시합 30분 전에 6잔 정도의 커피를 마셨을 때 카페인 양과 맞먹는다. 또 카페인은 혈관에 영향을 미치고 신장의 혈류량도 늘려주어 소변이 자주 나오게 한다. 여기에 기관지를 넓히고 위산 분비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 여유를 되찾는 것이 장수의 기본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스위스, 프랑스는 모두 세계 장수 국가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스위스 사람들도 프랑스 사람들도 단 것을 지극히 좋아한다는 사실이다. 국민 1인당 연간 초콜릿 소비량만 봐도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10kg, 프랑스도 7kg이다. 밀크 초콜릿의 영양 성분은 상당히 고칼로리, 고당질, 고지방이다. 그런데도 비만 순위에서는 20위권 밖, 당뇨병 환자도 많지 않고 세계에서 손꼽는 장수 국가다. 마치 영양과 건강 상식이 뒤집힌 것 같은 모습이다. 그러고 보니 스위스는 인스턴트 커피를 보급시켰고 프랑스는 카페 문화의 나라로 모두 엄청나게 커피를 좋아한다. 단맛과 카페인을 즐기며 생기와 여유를 되찾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장수의 기본일지도 모른다. 요즘은 흔히 100세 시대라고 하죠. 별 사고가 없다면 다들 80세 이상은 그냥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더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누운 채로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가고 약국에서 산 약을 잔뜩 먹습니다. 사실 저도 이 책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조금만 열나도 해열제를 먹었고 머리가 조금만 아파도 두통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난 뒤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건강 상식들이 다
다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으로 약을 먹고 병원을 간 행동들이 오히려 제 몸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조금만 아파도 약을 찾는 분들이나 병원에 가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여러 번 집중해서 보셔서 저처럼 건강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직 전문의로서 40년간 진료를 본 의사 곤도 마코토가 쓰고 일본 아마존 베스트셀러로 100만 권 이상 팔린 약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을 읽고 저의 생각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약을 10종류 이상이나 복용하는 70대 환자가 왔다. 고혈압약이 3종류인데 너무 많나요? 전부 끊으세요. 70대는 최고 혈압 180 정도면 치매도 안 걸리고 장수할 수 있어요. 이 밖에도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전부 복용한다거나 예순의 나이에 동창회에 나가보니 약을 매일 먹지 않는 사람은 30명 중 나뿐이었다고 말하는 환자들도 있다. 치매, 우울증으로 병상에 누운 사람이 많은 이유를 나는 약에 의한 피해, 즉 약해라 보고 있다. 가능한 모든 약을 끊어라. 그것이 어렵다면 가능한 많이 줄여라. 끊고 상태가 나빠지는 약은 거의 없다. 이 책은 약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장수하기 위한 방법을 모아둔 책이다. 요즘은 많은 이들이 몸 상태가 조금만 나쁘면 바로 약을 찾고 효과가 빨라서 좋다며 웃는다. 해마다 5천만 명이 무의미한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는다. 고혈압과 과콜레스테롤 혈증이 무서워 벌벌 떨면서 죽을 때까지 약을 복용한다. 우리나라에는 약국만 약 2만 1,000개가 있다. 당신도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 먹듯이 약을 사 먹고 있지는 않은가? 8,000통의 독자 엽서에 넘쳐나는 약에 대한 고민들. 읽어보니 약에 대한 당혹감과 고민이 넘쳐났다. 약이 독이라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8종류나 복용하고 있던 약을 일주일 만에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웠던 것은 항암제 탓이었군요. 고혈압 기준치를 조정하자 제약사 매출이 6배나 올랐다니. 비명 같은 호소도 눈에 띈다. 자주 휘청거려 넘어진 게 약 때문이라고요. 약을 줄이고 싶다고 하면 의사는 어떻게 되어도 나는 모른다며 협박하듯 말합니다. 항암제를 끊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고민에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어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나는 40년 동안 진통제 3알밖에 먹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유기농 채소를 고집하면서 정작 몸은 약에 절어 있고 식음료에 들어가는 첨가물에는 몸서리치면서 약이 첨가물 그 자체임은 모른다. 약은 몸에 좋다거나 병을 치료해 준다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나 약의 90%는 병을 치유하지 못한다. 단지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할 뿐이다. 조금이라도 몸이 편안해진다면 그걸로 괜찮은가? 하지만 약에는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독이 몸에 쌓이기 쉬워진다. 주변에서 여기가 아파, 이쪽도 괴로워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틀림없이 약을 엄청나게 먹고 있을 것이다.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아픔도 괴로움도 심해진다. 내가 지난 40년간 먹은 약은 치통, 진통제, 새알뿐이다. 불면증이 20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사람은 잠을 자지 못해 죽지는 않기 때문에 약은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꽃가루 알레르기, 잦은 배탈, 무릎 통증 등 나도 남들만큼 다양한 증상을 갖고 있지만 누구에게나 다 있는
때 되면 낫는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 하지만 40년이 넘도록 아파서 이를 쉰 적은 한 번도 없다. 감기에 걸려도 몸져 놓을 만큼 심하지 않고 대개 이틀이나 사흘이면 낫는다. 집에서는 쭉 개를 키웠지만 의사에게 데려가거나 약을 먹이지 않았다. 암도 그냥 방치해 두었지만 녀석은 17세 사람으로 치면 80대까지 장수를 누렸다. 약이 필요한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 심근경색 등 목숨이 위험한 증상이 나타난 경우. 두 번째, 먹었을 때 이전보다 건강이 확연히 좋아진 경우. 그 밖에 감기나 일상적인 몸의 이상을 달래는 약, 자각 증상도 없는데 검사에서 이상 진단으로 처방받은 약이나 덩어리를 만드는 고형암에 사용되는 항암제는 몸에 유해하다. 끊어도 당분간 약효는 지속되어 급격한 이상 증상은 생기지 않는다. 아무 생각 없이 복용하던 약을 단호하게 끊은 환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멍했던 머리가 상쾌해졌다. 다리가 휘청거리지 않는다. 음식이 맛있어졌다. 위장 상태가 좋아졌다. 의욕이 생겼다 등 기쁨으로 가득 찬 이야기 일색이다. 80세 노모가 먹고 있던 혈압약, 혈전용해제, 당뇨병 치료제, 콜레스테롤 약, 골다공증 약, 위장약 같은 것들을 전부 끊게 했습니다. 어떤 이상도 없고 정말 건강합니다. 환자의 가족이 전하는 이런 소식도 자주 듣는다. 약은 독이다. 약을 먹어서는 안 된다. 약학부 신입생이 첫 강의 때 배우는 말이다. 그러나 의사나 약사는 약의 독성을 환자에게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몸을 믿고 몸의 소리를 잘 들어보자. 약으로부터 자유롭게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방법을 이 책으로 전한다. 약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3가지 마음가짐.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외래 환자들이 항상 내게 하는 질문이다. 그들은 자각 증상도 없는데 치료를 권유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나는 다음 3가지를 소리내어 읽으면서 종이에 써서 직접 건네준다. 첫 번째, 진단을 잊는다. 두 번째, 검사를 받지 않는다. 세 번째, 의사를 멀리한다. 그러면 대개는 멍해지거나 한바탕 웃는다. 이것은 결코 농담도 과장도 아닌 40년 이상의 의사 경력과 10만 시간의 공부를 통해 얻은 3가지 진실이다. 의사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검사를 받을 일도 없고 약에게 살해당하는 일도 없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비싼 돈을 들여 쓸모없는 검사를 하고 무의미한 수술이나 약으로 괴로워하며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수명을 줄이고 있다. 약을 먹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끊을 용기가 생기는가 같은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용기가 아니라 지성과 이성이 중요하다고 답한다. 눈을 질끈 감고 모든 약을 끊는다고 해도 남들의 말을 듣거나 광고나 건강 프로그램을 보면 바로 불안해져 결국 다시 약에 손을 대게 된다. 평생 약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스스로 지식을 쌓고 자신의 머리로 생각해야 한다. 고혈압을 예로 들어보자. 기준치보다 혈압이 높은 사람이 약으로 수치를 낮추면 수명이 늘어난다는 증거도 없거니와 혈압을 약으로 낮출수록 뇌졸중 등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거듭해서 나오고 있다. 혈압을 불필요하게 낮추면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고 혈액이 응고되어 혈관에 쉽게 쌓이기 때문이다. 나이를 먹으면 혈관이 굳고 좁아지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야 몸에 혈액이 잘 돌게 된다. 게다가 어떤 종류의 혈압약은 이전부터 발암 위험이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나는 혈압이 연령에 110을 더한 수치, 다시 말해 60세의 경우 혈압이 170 이상이어도 혈압약을 쓸 필요는 없다고 본다. 두통이나 현기증, 의식장애 등의 자각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쓰는 혈압약은 생명을 단축시킬 뿐이다. 또한 나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치료란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한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며 호르몬도 만든다. 또 온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약 4분의 1은 뇌신경에 있을 만큼 뇌에도 필수적인 요소다.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면 내가 근육에게 내리는 명령도 막힌다. 머리 회전이 빠르고 건강하며 활동적인 사람에게 물어보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분명 높을 것이다. 꼭 필요한 물질을 일부러 줄이는 것은 돈만 낭비되는 셈이다. 게다가 부작용도 문제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은 근육을 녹이고 간기능 장애나 말초신경장애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이는 모든 약이 마찬가지지만 신약은 특히 위험하다. 팔기 위해 효과를 강화했기 때문에 부작용 또한 더욱 심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는 부작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이곳저곳에 처방하고 있다. 약에 대해서 의료계나 의사가 일부러 이야기하지 않거나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많고 이는 말한 대로 목숨을 빼앗는 일이다. 따라서 환자로 판정받더라도 의사의 진단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말자. 약을 처방받아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충분히 공부하고 생각하자. 약에게 살해당하지 않도록. 약 전문가는 약을 먹지 않는다. 일찍이 한 일본 제약회사 회장이 퇴임 전에 환자 여러분 약을 버리세요. 약은 독입니다. 복용해도 병은 낫지 않습니다. 병은 약 때문에 생깁니다. 특효약이 개발되고 나서 우울증 환자가 2배나 늘었습니다. 라고 대중매체에 고백한 적이 있다. 물론 재임 중에 이런 말은 이런 방구도 없었다. 약 전문가들은 자신은 먹지 않는 독을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환자에게 먹이고 자신은 그 이익을 챙겨 먹는다. 게다가 약의 독성은 강력하다. 내가 재직한 대학병원에는 독약 또는 극약으로 지정된 약이 4,000 종류나 있었다. 독약이란 체중 1kg당 20mg 이하 분량을 포유류에게 주사했을 때 사망률이 50%가 넘는 약이다. 극약은 200mg 이하에서 50% 이상이 죽는 약이다. 항암제 대부분은 독약으로 지정되어 있다. 온몸에 독성이 강한 농약을 휘감는 것과 마찬가지라 건강한 사람이라도 계속 투여하면 정상세포가 사멸의 죽음에 이른다. 나는 건강했던 사람이 항암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급사했다던가 병석에 눕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항암제로 암의 크기를 일시적으로 줄인다 해도 암은 다시 커지고 오히려 항암제가 정상세포도 공격하기 때문에 항암제 치료는 궁극적인 생명 연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암의 90%에 달하는 고형암, 즉 종양 덩어리를 만드는 암에는 아무리 항암제를 투여해도 의미가 없다. 끔찍한 부작용으로 수명을 단축시킬 뿐이다. 또한 약은 자연 치유력을 약화시킨다. 90%의 다른 약도 외관상 드러나는 수치를 잠시 낮추거나 증상을 완화하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부작용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는 몸에 내재된 자연 치유력을 약화시킨다. 예를 들면 열이나 설사를
약으로 잠깐 가라앉히더라도 결국 증상이 다시 악화되어 더 오래 지속된다. 진통제나 찜질이 습관이 되면 통증이 계속 강해지고 집요해진다. 고혈압과 과다 콜레스테롤을 약으로 낮추면 뇌경색이나 우울증, 치매가 온다. 혈당치를 무리하게 낮추면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급사할 위험이 높아진다. 치매를 예방한다. 진행을 늦춘다고 선전하는 약의 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반면 망상, 환각, 창난, 폭력 등의 심부전, 구토, 실신 등 그 부작용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약을 먹지 않는 것이 뇌를 보호하는 길이다. 또 비타민제로는 병을 막을 수 없고 시판하는 감기약이나 비염약을 복용하면 피부가 짓무르는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을 일으키거나 실명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약을 먹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라는 말을 언제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 의사들이 숨기는 참혹한 부작용의 진실, 효과가 있다는 말의 함정. 누구도 이렇게 심한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이 자주 하는 하소연이다. 유방암으로 항암제 치료를 받은 지 3, 4년이 지나 아이를 갖고 싶은데도 생리가 시작되지 않고 머리가 나지 않으며 관절 마디마디가 아프고 신장이 약해져 몸이 붓는 등의 증상을 모두 껴안고 살아가는 환자도 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은 부작용 탓에 여성으로서의 꿈과 희망까지 짓밟힌 것이다. 효과가 있다는 의사의 말은 덩어리가 일시적으로 작아진다는 뜻일 뿐 완치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앞서 말한 대로 위암이나 유방암처럼 덩어리를 만드는 고형암은 항암제로 치료할 수 없다. 생명 연장의 효과도 받지 못한 사람이 더 많고 있다고 해도 수개월에 불과하다. 반면 항암제의 부작용은 평균 100가지 이상에 달한다. 수천 명의 암 환자를 지켜본 어느 호스피스 병원의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비참한 경우는 항암제를 잔뜩 먹고 만신창이가 되어 호스피스에 왔는데 순식간에 사망하는 환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몇 개월씩이나 시달리다가 죽기 직전까지 손발은 저리고 마비되어 맛을 느끼지도 못하고 너무 참혹합니다. 아무리 건강하던 사람도 이 약을 복용하면 이상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방은 몸에 괜찮다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다. 서양 의학에 소용없다면 자연에서 유래한 한의학에 의지할 수 있을까? 아니다. 한의학은 안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한방 위장약 부작용으로 권태감, 손발 저림, 경직 등이 있다. 이는 한약 한 첩에 약 70%를 차지하는 감초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일어나는 증상이다. 감초의 주성분은 염증을 억제하고 설탕보다 10배 이상 단맛이 강해 한약 외에도 다양한 의약품의 약재나 목캔디 껌 등의 감미료로도 사용한다. 따라서 평소에도 이미 많이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한약까지 더하면 과다 복용의 우려가 있다. 한약 중에는 부작용으로 간 장애를 일으키는 것도 있어 간염을 앓았던 사람이 모르고 이를 복용하면 급성 간부전을 일으켜 최악의 경우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 여태껏 아무렇지도 않았다 해도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몸 상태가 나쁘면 신체 면역계가 과민 반응에 강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비타민제, 한약, 항암제를 불문하고 약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부작용을 살펴보자. 약의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라.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으면 먹기 전에 약학정보원 홈페이지나
온라인 의학도서관에서 검색을 해보자. 이것만으로도 약이 무서워져 아예 인연을 끊게 될지도 모른다. 간식 시간이 수명을 늘린다. 집중해서 무언가를 읽거나 머리를 과도하게 사용해 멍한 것 같을 때 먹는 간식은 뇌에 활력을 준다. 단맛은 몸속에서 바로 포도당으로 바뀌어 뇌의 에너지가 되기 때문이다. 내가 만족하면 마음도 누그러진다. 차나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뇌를 깨우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잠 기운이 날아가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과 의욕이 샘솟는다. 원기 회복 효과도 높아 올림픽 등의 스포츠 경기에서는 혈액 1리터당 12mg 이상의 카페인이 검출되면 도핑이라고 간주될 정도다. 물론 이는 시합 30분 전에 6잔 정도의 커피를 마셨을 때 카페인 양과 맞먹는다. 또 카페인은 혈관에 영향을 미치고 신장의 혈류량도 늘려주어 소변이 자주 나오게 한다. 여기에 기관지를 넓히고 위산 분비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 여유를 되찾는 것이 장수의 기본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스위스, 프랑스는 모두 세계 장수 국가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스위스 사람들도 프랑스 사람들도 단 것을 지극히 좋아한다는 사실이다. 국민 1인당 연간 초콜릿 소비량만 봐도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10kg, 프랑스도 7kg이다. 밀크 초콜릿의 영양 성분은 상당히 고칼로리, 고당질, 고지방이다. 그런데도 비만 순위에서는 20위권 밖, 당뇨병 환자도 많지 않고 세계에서 손꼽는 장수 국가다. 마치 영양과 건강 상식이 뒤집힌 것 같은 모습이다. 그러고 보니 스위스는 인스턴트 커피를 보급시켰고 프랑스는 카페 문화의 나라로 모두 엄청나게 커피를 좋아한다. 단맛과 카페인을 즐기며 생기와 여유를 되찾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장수의 기본일지도 모른다.